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에서 손과 손목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신승한 교수입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함께 늘어난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구질병인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에서 손바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인대와 뼈로 이루어진 손목 터널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들과 함께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성인 100명 중에 약 3명 내지 5명의 환자가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약 15만 명 내지 2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개 중년 이후에 발생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3, 4배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50대 여성이 전체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이름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지만 기본적으로 손목이 아픈 질환은 아니고요. 정중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들, 그러니까 손끝이 저리거나 손가락의 감각이 둔해지고 손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 등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주요 증상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손끝이 저린 느낌이 주증상인데요. 주로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반이 저리고요. 새끼손가락은 다른 신경이 담당하기 때문에 저리지 않고 괜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질환이 더 진행하게 되면 손이 저려서 밤에 자다가 깨서 손을 주무르거나 손을 털게 되는 증상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손가락의 감각이 둔해져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거나 엄지손가락의 힘이 약해지면서 뚜껑을 열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말기에는 약해지던 근육이 변성되어서 위축되면서 엄지손가락 뿌리 쪽에 두툼하던 근육이 푹 꺼지게 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손목 터널이라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같이 지나가는 다른 구조물들이 두꺼워지거나 때로는 그 터널 자체가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손을 과도하게 쓰는 것과 몸이 붓게 되는 상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손목 터널 안에 힘줄과 그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들어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키보드나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는데요. 이 또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젖히거나 굽힌 채로 오랫동안 하게 되는 작업들은 정중신경이 더 자극을 쉽게 받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원인으로든 몸이 붓는 상황이 되면 손목 터널 안에 있는 구조물들도 같이 붓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정중신경이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손끝과 손가락이 저린데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리고 새끼손가락은 괜찮다고 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손을 좀 덜 쓰고 손을 높여서 붓기를 빼는 등의 유발인자를 줄여보았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은 밤에 손저림 때문에 잠에서 깰 정도가 되어야 환자분들이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진행돼서 근육이 위축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엄지 뿌리 쪽의 근육이 꺼지기 시작한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혈액순환 장애에서도 손저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신부전으로 인해서 팔의 혈관으로 투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가 손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되돌아오기 때문에 손이 저리게 되죠. 또 동맥경화 같은 경우에도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손저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손저림은 손 전체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손끝, 그 중에서도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리고 새끼손가락은 괜찮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새끼손가락은 정중신경이 아닌 다른 신경이기 때문이죠.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 우선 손목을 굽힌 채로 30초에서 1분간 있으면서 손끝이 저리게 되는지 보는 수근 굴곡 검사, 그리고 정중신경을 자극해보는 신경타진 검사, 그리고
정중신경을 압박해보는 정중신경 압박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정중신경이 손목에서 눌린 것이 맞는지 다른 부위에서 눌린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를 해보게 되고요. 손목의 퇴행성 변화나 골절 후의 변형 또는 물혹이나 종양 같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2차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MRI 등의 영상 검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초기의 경우에는 손 사용을 줄이고 손을 높여서 붓기를 빼는 방법을 해보고 소염제나 신경통약 등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잘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손목 터널 내부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서 터널을 지나가는 신경과 힘줄의 부종을 줄임으로써 신경의 압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신경이 쪼여진 것이 악순환을 돌게 돼서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없게 되고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진행되면 엄지 쪽 근육이 위축되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되면 수술로도 근육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은 국소마 치료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어서 보통은 당일 통원 수술로 진행하게 됩니다. 손목 터널 위에 인대를 세로로 잘라서 신경의 압박을 줄여주는 수술인데요. 인대 위에 피부를 절개해서 직접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특수하게 생긴 칼이나 내시경 등을 이용해서 1cm 정도만 절개하고 간접적으로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본 결과 저는 가장 효과가 확실하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2cm 정도의 절개를 이용한 직접 도달 방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손저림 증상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 것 외에도 몸이 붓게 되는 상황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임산부라든지 폐경 후의 여성,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또 당뇨처럼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도 위험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손목 골절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만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손목 터널 내부의 압력의 증가라든지 또 비만에 의한 당뇨가 매개할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기전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만한 경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더 심하게 되고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더 많게 되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목 터널 안에는 정중신경과 함께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들이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손을 많이 이용하면 이들 힘줄 사이의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나 부종이 발생하기 쉽게 되고요. 이는 정중신경의 상대적 압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의 과도한 사용을 피하고 특히 손목을 굽히거나 젖힌 상태로 장시간 작업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업무가 많은 분들은 손목이 펴진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낮은 키보드를 쓰거나 아니면 손목 밑에 손목 받침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일하는 중간중간에 간단한 맨손 체조나 손목 스트레칭 역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몸이 자주 붓는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골절이나 염좌 등 손목 손상 시에는 손을 잘 높여서 붓기에 의한 2차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 사용이 많아진 현대인에게 상당히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손끝이 저린데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리고 새끼손가락은 괜찮다면 한번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보시고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초기에 진단을 잘 받으면 수술하지 않고도 잘 지나갈 수가 있는 질환이 되겠고요.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아주 간단한 수술로 증상이 크게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